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사연을 가진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저는 졸업하고 취직한 지 2년 뒤에 조금 이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대기업을 다녔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벌이가 많이 차이 나는 편이었어요.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아내는 명문대 출신이라 비교가 많이 되어서 부담이 되어 결혼을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저 아니면 안 된다며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를 반대하는 처부모님을 설득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기로 다짐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학벌이나 직장, 또 연봉 같은 것들,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냐며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듬해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가사 일은 모두 제 몫이었고 육아도 거의 다 제가 해야 했죠.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을까봐 아내가 하기 싫은 건 제가 모두 도맡아서 했습니다. 일찍 왔으면 집 좀 치우고 있지. 이게 뭐야? 청소하는 중이었어. 현태 씻기고 밥 먹이느라 늦어졌어. 짜증나. 당신은 내가 오기 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라니까? 나 맨날 8시 넘어서 오는데 집 어질러진 거 보면 짜증난다고. 여보, 내가 당신보다 고작 1시간 일찍 와. 그 안에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 그리고 당신도 같이 치워줄 수 있잖아. 지금 나더러 집을 치우라고? 이 집에서 누가 더 생활비를 많이 내지? 그리고 아들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 누구 돈으로 보내냐고. 또 돈 자랑이야? 그래, 당신 나보다 잘났어.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 거 다 인정해. 그런데 돈 좀 더 번다고 살림 육아를 나 혼자 다 하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나도 하잖아, 주말에. 주말에도 내가 거의 다 하잖아. 당신 지난번에 세탁기 돌리는 법 나한테 물어본 거 기억나? 당신이 그 정도로 집안일을 나한테 다 시킨다고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최소한 구박은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아주 큰일 한다. 큰일 해. 나 씻으러 갈 테니까 거실에 널브러진 옷이랑 장난감 다 치우고 들어와. 여보, 같이 좀 하자. 나도 피곤해. 아내와 저는 갑과 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고 늘 이렇게 짜증만 들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치우는 동안 거드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잔소리 말고 그냥 지나가든지 할 것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집이 조금만 지저분하면 돈 잘 버는 자랑을 늘어놓고 저를 개무시했습니다. 5년 동안 저도 아내에게 불만도 이야기해보고 설득과 회유도 하면서 제발 가사 일을 나눠서 하자고 해봤지만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구토를 해놨는데 야밤에 저에게 침대 시트를 빨지 않았다며 쌍욕을 해댔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당신 일어났어?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침대에 토를 해서 시트 벗겨놨어. 바닥에 토한 거 대충 치웠는데 냄새가 안 빠진 모양이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우고 자야지. 그냥 자냐? 왜 화를 내? 토를 한 건 당신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당신이 다니는 허접한 회사에서 하는 일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아니, 여기서 회사 비교를 왜 해? 새벽 3시에 구토를 해서 침대 시트 벗겨서 베란다에 치우고 바닥도 걸레질 깨끗이 했어. 냄새가 안 빠지기도 했고 당신 입에서 아직 토 냄새가 남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나 같으면 돈 잘 버는 마누라가 토를 했으면 수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주겠다. 당신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진짜 밉다.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 또 그 소리야? 지긋지긋하다. 내가 공주를 모시고 사는 노예냐? 나도 회사 다니고 돈 벌어. 그런데 집안일, 현태 챙기는 거 내가 다 한다고. 그렇게 억울하면 나보다 더 벌어오든가. 그럼 내가 남편 대접해줄게. 쥐뿔도 안 되는 월급 받아오면서 돈 번다고 생색내기는. 야, 그런 개밥 그릇 같은 회사 계속 다니지 말고
아예 때려치우고 집안 살림이나 해. 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돈도 조금 버는 게 자존심은 더럽게 쎄요. 알았다, 알았어. 나 회사 간부들이랑 골프 치러 가니까 집 치워놔. 침대 매트리스도 사람 불러서 깨끗하게 해놔. 오늘 현태랑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놀이공원? 그게 오늘이야? 당신은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어제 말해줬어야지. 했다고 3번이나 말해줬다고. 짜증 그만해라. 아이씨, 오늘 골프 취소 안 되는데. 당신이랑 현태 둘이 다녀와. 애 잘 먹이고 재밌게 놀아줘. 그리고 다녀와서는 집도 치워놓고. 나 샤워하고 나올 테니까 콩나물국 좀 끓여서 밥 차려. 지친다. 그래, 알았어. 당신은 꼭 그렇게 한숨 쉬면서 궁시렁거리더라? 그냥 시키면 웃으면서 해주면 덧나냐? 암튼 콩나물국에 계란 2개 풀고 대파는 넣지 마. 알았다. 알았어. 휴일에도 아내는 회사 간부들과 골프 약속이 자주 있어서 거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불만이 있어 집에서 놀아주면 안 되냐고 징징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차연태, 엄마가 네 유치원,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를 다 내는 사람이야. 네 아빠가 돈을 잘 못 벌어서 엄마가 맨날 밖에서 일하러 가는 거라고. 당신은 왜 애한테 그렇게 말해? 돈 얘기는 나한테만 하고 현태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 애 우는 거나 달래줘. 나 나갈 테니까 밥 먹이고 잘 챙겨주라고.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지쳐갔고 아내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늘 져주면서 지냈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웬일이래? 그래, 나 고생 많이 하고 왔어. 이럴 땐 당신도 수고가 많아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야? 또 가르치려고 한다. 발 줘봐. 주물러 줄게. 오늘 서비스가 좋네. 그래, 시원하게 주물러봐. 저는 아내의 발을 주무르다가 잠시 후 본능이 발동되어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해, 징그럽게. 여보, 그러지 말고. 저리 안 가? 아내에게 다시 다가갔더니 제 따귀를 갈기더군요. 여보. 야, 꼴의 남자라고 그 짓거리가 하고 싶니? 아니, 우리 부부잖아. 그 짓거리가 뭐야. 우리 같이 산 지 6년 됐고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아이고, 회사에서 널널하게 일하나 보지? 난 회사에서 진을 빼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말고 집이나 좀 치워. 거실에 장난감 어지럽힌 거 치우고 들어와. 아까 다 치웠어. 여보, 당신이 맨날 차갑게 구는 거 좀 힘들어.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서로 배려하고 사랑 표현 많이 하면서 말이야. 감성팔이 하니? 한가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난 다음날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오래 다닐지 궁리한다고. 이런 걱정은 내가 아니라 가장인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 집 가장은 나지. 그래, 당신이 돈 많이 버는 가장이다. 난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 나가서 뭐라도 치울게. 아들 방 가서 잘 테니까 편하게 잘 자. 아내와의 잠자리 역시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노력해봐도 늘 돌아오는 건 욕과 싸대기였습니다. 이런 여자와 계속 살아도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깨어 베란다로 나가봤더니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지 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삿짐을 나르는 중이니 이해하고 방으로 들어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현태야, 아침 먹자. 아빠, 엄마는 안 일어나. 내가 깨우려고 하니까 화내. 그랬어? 현태야, 엄마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아침 먹자. 예상했던 일이야. 엄마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아빠, 맨날 회사의 집안일에 나를 돌보기까지 하니 많이 힘들지?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대? 응? 아빠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우리 현태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춤이 절로 나온다? 이거 봐봐라. 제가 아들 옆에서 재롱 떨듯이 몸을 흔들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옆집이라고 하더군요. 아, 이사 온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죠. 이제 이삿짐 다 올려서 더는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저기, 제가 떡을 좀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네? 요즘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사람도 있나요?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던 꽁떡이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 저기 거실에 있는 꼬마가 아드님인가 봐요. 아빠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현태야, 이리 와서 옆집 이모한테 인사드리자.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앞으로 마주치면 우리 인사하면서 지내자. 와, 이모,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고 매력적인 걸 보니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뭐? 현태야, 너 예쁜 이모만 보면 그러는 거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빠는 전혀 안 그러는데 말이야. 예쁜 이모 보니까 기분 좋아서 그렇지. 이모, 들어와서 같이 아침 먹을래요? 뭐? 아니야. 이모는 집 청소를 해야 해서 얼른 가봐야 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밥 먹자, 현태야. 네, 그럼 빠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왜요? 귀여운데요, 뭘. 내 아들이었으면 엄청 예뻐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그만 가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자는 인사를 왜 했는지 괜히 머쓱해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옆집 여자분께 떡도 받고 인사도 받으니 기분이 좋아서 아침밥이 맛있더라고요. 아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 청소를 싹 하고 나서야 아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나 골프 간다. 또? 귀찮게 말씨름 하지 말자. 이게 다 우리 식구들의 미래를 위한 나의 희생이니까 조용히 있어라. 잘 다녀와. 엄마, 골프 치러 가? 잘 다녀오세요. 그래,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아빠 아니면 누구랑 놀겠어? 엄마는 늘 바빠서 내가 귀찮잖아. 너까지 엄마 신경 거슬리게 할래? 까불지 말고 놀지만 말고 공부도 해. 나중에 검사할 거야? 맨날 말로만 검사한다고 하네. 나 이제 구구단 6단까지 외워. 해볼까? 6일은 6, 6이 12. 그만해. 엄마 나간다. 늘 그렇듯이 차갑게 말하고 아내가 떠나자 아들은 아주 잠시 뾰루통하다가 이내 밝아진 얼굴로 저와 함께 거실 바닥을 뒹굴며 놀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과 놀 때가 가장 행복해서 그 시간만큼은 순수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어른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던 것을 아시죠? 만약 집안에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꼭 순수한 마음으로 놀아보세요. 그 순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밖으로 돌았고 저는 퇴근하면 아들을 데리러 태권도 학원으로 갔고 집에 가서 씻기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사 일을 맡아서 해결했죠.
어느 날 아들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으니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줬습니다. 아빠, 라면이 제일 맛있어. 다른 것보다 이게 최고라고. 현태야, 아빠가 해주는 밥이 맛없어? 그건 아닌데. 아무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밥도 말아 먹어. 아빠, 누가 왔나 봐. 초인종 울리는데? 그러게. 엄마는 비밀번호 누르고 알아서 들어오는데 누구지? 현관문 앞에 서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옆집이에요. 저는 현관을 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네. 안 그래도 떡 받은 거 무엇으로 돌려드리려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뭐 돌려받자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뭐라도 준비해서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저기 이거 받으세요. 시골에 있는 엄마가 보내준 반찬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도라지 무침이랑 고사리 그리고 쑥이에요. 이건 국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요즘 시장에서 중국산만 팔던데 완전 횡재했네요. 그런 것도 아세요? 시장 가면 중국산이 더 많은 걸 아시는 걸 보니 살림을 제법 하시나 봐요. 아, 네. 집사람이 저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해서 자주 장을 보죠. 그런데 301호님은... 아, 결혼했냐고요? 전 다녀왔습니다. 이런, 제가 괜한 걸 물어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도 오래돼서 이젠 굳은 살이 배겼어요.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아들이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나, 현태구나. 오늘은 더 귀엽고 잘생겨 보이네. 이모, 우리 라면 먹고 있었어요. 이모는 저녁 뭐 먹었어요? 이모는 아직 안 먹었어. 그런데 라면 냄새를 맡으니까 이모도 라면이 먹고 싶네. 그럼 들어와요. 우리 아빠가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아니야. 이모는 이모 집 가서 먹어야지. 나중에 또 보자, 현태야. 아쉽다. 이모랑 같이 라면도 먹고 놀고 싶었는데. 현태야, 그러는 거 아니야. 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드려야지. 아들은 오리입을 하며 아쉽다고 인사를 꾸벅하고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옆집 여자를 저희 집에 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현관문을 닫았죠. 이튿날 떡과 반찬까지 얻어먹었으니 저도 보답을 해드리려고 시장에서 줄을 서서 사야 하는 호두과자를 2상자를 사서 가져다 드렸어요.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건 괜히 오버하는 것이고 오해 살 수 있으니 그냥 파는 걸 가져다 드렸죠. 여기 별거는 아니고 호두과자입니다. 시장에서 줄을 서서 사는 곳이라 맛은 좋을 거예요. 감사해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먹을 걸 다 가져다 주시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내분은 좋겠어요. 이렇게 훤칠하고 멋있는 남자랑 살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어요. 아, 네. 아무튼 그럼 이만 가볼게요. 네, 호두과자 잘 먹을게요, 현태 아버님. 아, 네, 301호님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호칭해야 할까요? 저는 이지란이에요. 지랄이 아니라 지란. 아, 지란 씨. 네네. 앞으로 마주치면 인사하면서 지내요, 지란 씨. 저는 성급히 현관문을 닫아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훤칠하니 잘생겼니 칭찬을 들으니 심장이 방망이질 하더군요. 옆집 여자를 몇 차례 만나니 아내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내에게 서운한 것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았는데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해봤더니
저라는 남자를 만나서 회사를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아내였어도 갑갑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새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 아내에게 변화된 저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당신 뭐 해? 공부. 나 자격증 따려고. 참 대단하다. 이제야 자격증 따려는 거야? 그동안 뭐 하고 이제서야 공부를 해? 여보, 내가 미안해. 많이 부족한 남편이라는 거 알아. 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당신이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올해 목표야.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자격증 하나 딴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 당신 철이 없는 거야, 멍청한 거야? 지방대 출신이 회사를 옮겨봤자 거기서 거기인걸?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럴 바에 투잡을 뛰어. 밤에 대리라도 뛰라고. 지금은 현태가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몸으로 때우는 일이나 하나 더 해. 당신한테는 그게 딱이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또 무시를 당하게 되니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렇게 싫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중2병이라도 생긴 거야? 내일 모레 40이야. 꼴값 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 중소기업 쥐꼬리 월급 받으니 납작 엎드려서 기어야지. 짓거리려면 짓거려라. 난 쉴란다. 현태방에 가서 자. 제 결심은 금세 식어버려서 공부를 접어버렸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 중 틀린 게 없었어요. 자격증 하나 더 딴다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회사에 이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작심삼일로 끝을 내고 하던 대로 일과 가사일, 육아 말고는 다른 건 시도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와 저는 똑같이 갑과 을로 지냈는데 괜히 오해 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처럼 아내와 아들과 셋이서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아들 장난감을 사러 다녀왔어요. 집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려는데 옆집 여자가 내려오며 마주쳤습니다. 현태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란씨. 안녕하세요. 뭐야? 누군데 인사하는 거야? 우리 옆집에 이사 오신 분. 내가 전에 말했잖아. 떡이랑 반찬 가져다 주셨다고. 아, 그때 그 맛대가리 없는 떡이랑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풀떼기 가져다 준 여자?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여자를 이름으로 불러? 지랄씨라고? 아내가 인사하는 도중 끼어들며 말실수를 하자 지란 씨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태 어머님.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서 지란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웃끼리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2번 문 앞에서 먹을 걸 드렸어요. 와, 현태 어머님이 엄청 미인이시네요. 앞으로 마주치면 인사해요. 아, 네, 그래요. 나가시는 길인가 보네. 가봐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옆집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3개 때리더군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옆집 여자랑 이름까지 부르는 사이가 된 거야? 아니, 아줌마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잖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자녀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남편은 지방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그런 거야? 쫄기는. 나 괜한 오해 안 해. 당신 같은 남자를 나니까 받아주지.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빨리 짐이나 날라. 아내는 오해가 아닌 무시를 하더군요. 정말이지 자존감이 점점 바닥이 나서 저 깊은 지하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 오후 퇴근한 시간을 남긴 5시쯤 되자 오랜만에 친한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제 결혼식 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연이 있는데요.
친한 형과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녀서 그랬답니다. 아무튼 그 형이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줘서 반갑게 받았습니다. 준호 형, 오랜만이에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태식아,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 오늘요? 아들 태권도 학원 끝나는 게 6시 반이라 퇴근하고 아주 잠깐 볼 수는 있겠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 그건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희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렇게 진지한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여러 가지 상상해 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1층 카페로 달려가 선배를 만나서 대충 인사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형, 저 왔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예요? 표정이 엄청 어두워요. 그게 말이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지. 태식아,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원하게 커피부터 마셔. 네, 한잔하고 듣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시고 선배의 눈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선배의 입이 열리며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죄수 씨 말이야. 그러니까 김성미 과장 말이야. 바람이 났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이 바빠서 피로에 찌든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형, 뭐 잘못 먹었어요? 일이 바쁘긴 뭐가 바빠. 재수 씨, 회사에서 일 못하는 거로 아주 유명해. 제대로 일 처리하는 거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알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내년에 차장 진급하는 거 알지? 그게 쇼파 승진이야. 우리 회사 전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둘이 출장 핑계로 밖에 나가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일은 안 해. 형, 그게 무슨 전무라면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늙은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우리 회사 전무는 낙하산이라 젊어. 40대 중반이라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마누라가 바람 났다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아. 소문 듣자 하니 둘이 바람 피우는 오피스텔까지 얻었대. 이거 진짜야? 심각한 상황이라고. 형이 없는 사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니 믿긴 믿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충격을 크게 받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움켜잡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식아, 정신 차려. 119 부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 계속 말해줘요. 두 사람, 그러니까 아내랑 그 전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아주 많이.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둘이 혼사가 오간다고 하더라. 전무 그놈이 돌싱인데 네 아내랑 결혼까지 생각하나 봐. 그동안 재수 씨 어땠니? 밖으로 많이 돌지 않았어? 야, 태식아, 네 아내 회사에서 일 거의 안 해. 야근이고 뭐고 다 헛소리야. 칼퇴근이 아니라 오후 4시만 되면 나간다고. 다들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러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무랑 연애질 하느라 그랬던 거야. 그동안 가정을 나 몰라라 하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운 거라니. 참, 내가 바보 같네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 매번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그랬구나, 태식아. 내가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지만 너 빨리 정리하고 새 인생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진정하고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아니, 아들을 데리러 가야겠어요. 형, 저 먼저 가볼게요. 태식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친한 형에게 듣고 흥신소에 사람을 구해 아내 뒤를 캐봤습니다. 오피스텔에 젊은 전무와 오가는 게 일주일에 7번이었어요. 길에서도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많았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진정시키고 급하게 뛰는 심장을 안정시키려고 청심환 3병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내가 들어온 밤에 사진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여보, 이거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봐. 뭐야? 당신 날 미행한 거야? 무섭다, 당신. 뭐? 무서워? 무서운 건 당신 아니야?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온 걸 걸렸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미행해서 무섭다고? 짜증나. 뭐, 어쩌라고. 사람 뒤나 캐는 쪼다시키가 왜 똥폼을 잡고 인상을 구기고 지랄이야. 꼴 보기 싫어. 당신 정말 대단하네. 나한테 사과할 마음은 없는 거니? 내가 그동안 등신처럼 을로 살아왔더니 바람 피우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너랑은 정리할 생각이었어. 뭐? 바람 피우다 걸리고 한다는 말이 나랑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김성미, 난 너한테 뭐냐? 뭐긴 뭐야. 돈도 지질이 못 벌고 무능한 등신 남편이지. 난 당신이 버린 짓을 듣고 보고 나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당신을 용서하고 잘 살아보는 것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벌써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네? 너 바보니?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잘난 여자가 잘난 남자 찾아서 연애 좀 하는 게 무슨 죄라도 돼?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대화가 통하지 않네. 그래, 당신 잘났고 죄 지은 거 없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해먹겠다. 진작 끝낼걸. 괜히 시간만 끌었네. 위자료는 아니다. 됐다.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을 순 없지. 뭐? 지금 위자료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라고. 그래서 위자료 달라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맞다. 내가 한 게 없지. 당신한테 돈 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냥 찢어지면 되겠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라. 난 애 키우는 거 체질에 안 맞아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말 다 했으면 나가봐. 현태방 가서 자라고. 그래, 푹 쉬고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저는 안방문을 열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저희 부부가 하는 대화를 모두 들었답니다. 현태야, 여기서 뭐해? 엄마, 아빠 이혼해? 엄마가 나 키우기 싫어서 아빠한테 키우라고 했지.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부부싸움 놀이 한 거야. 현태가 들은 건 다 가짜니까 잊어버려. 거짓말. 진짜 싸우는 거로 들렸어.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바람 피운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아들이 소리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콧방귀를 끼더니 이불을 덮고 잠을 자더군요. 자기 자식이 상처받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런 여자와 5년 넘게 살았다는 게 참 한심하고 바보 같았죠. 물론 아들 현태를 낳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태 없는 제 인생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으니까요. 자신감 부족에 자존감 바닥인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 아들과 둘이 살기로 했고 아내는 오피스텔에서 전무와 미래를 계획하며 계속 사귀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조금도 없었지만 아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이 걱정되어 매일 웃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아들, 아빠 재미없어? 이거 유튜브 보고 배운 마술인데? 별로 재미없어. 아빠, 애쓰지 마. 나도 알 거 다 알아. 아빠가 내 걱정이 돼서 노력하는 거 다 안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어른스럽네. 현태야,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서 많이 속상하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난 괜찮아, 아빠. 그리고 엄마는 보고 싶지도 않아. 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아마도 현태를 많이 사랑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아들은 거짓말인 걸 알고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시무룩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집 여자를 다시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모, 지란이 이모. 어이구, 현태야,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안 본 사이에 많이 컸네. 얼굴도 더 잘생겨졌고. 이모도 더 예뻐졌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도 되겠는걸요? 뭐야? 우리 현태가 이모를 놀리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모, 우리 아빠가 비빔국수 해주기로 했는데 같이 먹어요.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요. 아니야. 이모는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치, 맨날 안 된다고만 하네. 이제 우리 집에 엄마 없어서 이모가 와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거든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살아요. 현태야, 그런 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기, 지란 씨, 미안해요. 제 아들이 지란 씨를 엄청 좋아해서 자꾸 선을 넘네요. 아니요. 요 며칠 웃을 일이 없었는데 현태 얼굴 보니까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저 지금 바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되는데. 비빔국수 저도 얻어먹어도 될까요? 네? 야호! 아빠, 들었지? 이모도 같이 가서 먹자. 얼른! 제가 대답을 못하는 사이에 아들이 지란 씨 손을 잡고 이미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망하고 머쓱했지만 아이와 잘 놀아주는 지란 씨가 고마워서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현태가 아버님이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한 게 괜히 한 말이 아니네요.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모, 우리 아빠 이름은 차자, 태자, 식자예요. 차태식이요. 아버님 말고 이름으로 부르세요. 아이고, 우리 현태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똘똘할까? 그래, 이제부터는 아버님 말고 태식 씨 하고 부를게. 제 아들이 많이 짓궂죠? 아니요, 귀엽기만 한데 왜 그러세요? 아, 태식 씨, 이따가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실래요? 지난번에 현태가 떡볶이 좋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야호! 저녁은 떡볶이다. 고마워요, 지란 씨. 그렇게 식사를 마쳐갈 때쯤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혼한 전처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들 지란 씨가 식사하는 걸 보고 혀를 차며 기가 막힌다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당신 이 옆집 여자랑 살림 차렸어?
내가 이혼하자니까 덥석 물고 이혼하더니 너도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차은태, 넌 엄마 얼굴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엄마가 여긴 웬일이야? 뭐? 엄마를 한 달 만에 보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웬일이냐고? 기가 막히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걸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그렇지 저런 놈이랑 바람이 나냐? 저기 현태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는 옆집 사는 이웃일 뿐이에요. 현태가 초대해줘서 온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 앞이니 말을 가려서 하셔야겠네요. 아주 지랄 났네. 어이, 지랄씨. 내가 버린 남편 주워가는 건 상관 안 하겠는데 내 아들까지 꼬셔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밖에 산다고 해도 아들 만나러 자주 올 거거든? 아무래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날게요. 그런데 현태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니 지랄이니 욕한 거 사과하세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사과를 받고 돌아가야겠어요. 뭐를 하라고? 사과? 참, 나 기가 막혀서. 야, 남의 아들 꼬셔서 은근슬쩍 이 집 마누라 할 생각인가 본데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내 전 남편이랑 만나려면 밖에서 둘이 만나라고. 뭐야?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한테 상처만 주고 떠난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지? 둘 다 그만해요. 한태야,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들 귀에 험한 말을 더 듣게 하지 않도록 방으로 들어가서 이어폰을 끼워주고 유치원에서 배운 공부를 부랴부랴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전처가 지란 씨의 뺨을 갈기더군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니? 너 내 남편이랑 언제부터 바람난 거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우리는 너처럼 더러운 짓 안 했어. 오늘 초대받고 처음으로 식사한 거라고. 그리고 태식 씨를 제대로 보니 매력이 넘치는 남자더라. 그래서 잘해볼 생각이야. 앞으로 이 집에 자주 올 거니까 너야말로 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 옆집 여자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전처가 그녀의 뺨을 갈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을 정도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2대 날렸지? 그럼 나도 들어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란 씨가 따귀를 넉 대 갈겼고 전처는 바닥에 자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지금 내 얼굴에 손 댔냐? 네가 시작했으니 돌이킬 수 없지. 예의 없고 천박한 너 같은 년을 전에 상대해봤어. 쓰레기는 다 똑같아서 손 봐주는 게 어렵지 않지. 돌싱이라더니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구나. 그래서 날 보니까 괜히 화가 난 거고. 내가 버린 남자를 주워서 잘 해보려는데 내가 방해되니까 극도로 흥분한 거지. 그래, 다 맞는 말이야. 태식 씨 같은 남자 다시 만나기 어려워. 네가 알아서 이혼해줬으니 이젠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붙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해줄게. 좋아, 해보자. 오랜만에 정신이 번쩍 들고 재밌네. 전처가 소파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지란 씨 얼굴에 던져서 맞췄고 얼굴을 감싸는 순간 지란 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지란 씨도 이에 질세라 전처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싸웠어요.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제야 두 사람을 말리려고 뜯어내려고 해봤지만 여자들 힘이 얼마나 센지 오히려 제가 밀려났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서 머리채 잡고 발길질하며 싸우다가 지란 씨의 강력한 주먹 한 방이 전처의 코를 때리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코가 부러졌어. 이 미친 또라이가 내 코를 박살냈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태식 씨, 현태 못 나오게 해주세요. 네? 그만하세요, 지란 씨.
참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 여자를 개박살 내고 당신의 여자가 될 겁니다. 지랄 꼴값들을 떠내. 야, 내 코 부러진 거 안 보여? 119 불러. 이년아, 아직 멀었어. 너 오늘 나한테 실수한 거, 현태한테 상처 준 거, 그리고 태식 씨를 두고 바람 피운 것까지 제대로 벌을 받을 줄 알아? 지란 씨는 일어나서 움츠린 전철을 발로 사정없이 밟아댔습니다. 퍽퍽퍽 소리가 울리면서 아내의 비명소리도 커졌죠. 현태가 방문을 열려고 해서 제가 문을 못 열게 막았고 빨리 정리하라고 두 여자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지란 씨가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란이 끝나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묻더군요. 이모가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어? 둘이 싸운 거 다 들었어. 누가 이긴 거냐고. 아무래도 이모가 이긴 것 같아. 잘했다, 우리 이모. 아빠, 아까 이모가 우리 집에 자주 온다고 한 거 들었지? 아빠를 좋아하나 봐. 한 번 잘해봐. 이 녀석이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어른들이 싸우는데 농담이 나와?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어쨌든 난 지란이 이모가 좋아.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빠한테 양보할게. 지란이 이모한테 잘해줘. 얼씨구, 그래. 아빠가 이모랑 잘해볼게. 됐냐?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지란 씨가 저희 집에 와서 떡볶이를 해줬어요. 하루 전 전처와 싸움박질을 했으니 약속을 못 지켜서 그날 해줬어요. 아들은 여전히 지란 씨를 좋아했고 지란 씨도 아들을 무척이나 많이 챙겨주었고 진짜 이모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아들의 새엄마가 되면 좋을 것 같았고 저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답니다. 옆집 여자와 자주 만나며 식사도 하고 아들과 같이 놀이공원, 동물원도 다녀왔어요. 전처가 못했던 걸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어요. 아들까지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잡더니 지란 씨 손에 건네주더군요. 둘이 손 잡아요. 둘이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답답했다고요. 현태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현태야, 잘했어. 이모 마음을 잘 읽었구나. 지란 씨. 현태가 누굴 닮았는지 센스가 있네요. 기왕 손잡은 거 오늘 하루 종일 잡고 다녀봐요. 네. 그래요. 저 많이 떨고 있는데 느껴지시죠? 저 역시 떨고 있어요. 네, 알아요. 느껴집니다. 그렇게 저와 지란 씨는 손을 잡은 날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아들이 유치원 간 사이에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나기도 했고 아들이 잠을 깊이 들었을 때 옆집으로 넘어가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해? 결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어. 신혼집 같은 건 마련하기 힘들겠는데. 내 집이랑 자기 집이랑 팔아서 하나로 합치면 되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뭐? 그래도 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손해를 보는 결혼이잖아. 자기는 애도 없고 나이도 나보다 4살이나 어리잖아. 자기야, 내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현태 때문이야. 현태 아니었으면 자기랑 만나지도 않았을걸? 그리고 4살이 어리든 5살이 어리든 뭔 상관이야? 나도 자기처럼 돌싱이잖아. 고맙다.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빠른 시일 내로 집 정리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저와 지란 씨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곧 실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전처에게
일이 생겼답니다. 지인이 연락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숙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요? 오랜만이에요, 오빠. 언니가 갑자기... 지숙 씨, 말꼬리 흐리지 말고 말해봐요. 왜 집사람이 떠났냐고요? 내가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전처의 지인은 끝내 말하지 않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며 저를 피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보여서 제가 전 남편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제 전처가 어쩌다가 8층에서 추락한 거죠? 김창식 씨라고 회사 전무라는 사람과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중 한 여자가 찾아왔답니다. 그 여자가 전무의 아내라고 하더군요. 전무가 유부남이었어요? 아닐 텐데 돌싱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성미 씨는 상간녀이고 몰래 바람 피우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알고 만났으니 들키지 않으려고 베란다에 매달린 거겠죠. CCTV에 모두 찍혔습니다. 아무튼 전무라는 사람의 아내가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탐정과 같이 급습했답니다. 그때 전 부인이 걸리지 않으려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고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추락사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그 여자 갈 때도 기가 막히게 떠났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님. 전처는 전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고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전무의 아내한테 안 걸리려고 8층에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붙잡더군요. 저기, 이거 받으세요. 아내분 유품입니다. 유가족이 차태식 씨와 아드님이 유일해서 이걸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랑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 되겠네요. 이건 집사람 핸드폰이네요? 네, 이거 말고도 보험금이나 개인재산도 아드님이 상속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전처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진 않았지만 상주와 가족이 없는 장례식장에서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편히 쉬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풀어서 안에 있는 수많은 어플을 켜봤는데 그중 주식과 코인이 보이더군요. 접속해보니 주식이 20억가량이 있었고 코인은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처가 남겨준 유산이니 바로 팔아버리고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수령했고 개인재산도 받게 되었죠. 수십억의 돈을 아들 통장에 넣어서 훗날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전처와 바람났던 전무는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바로 잘리게 되었고 전처가 추락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네요. 이렇게 다시 상기하며 글을 써보니 기가 막힌 사건이었네요. 저와 새 아내가 된 지란 씨,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주택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처가 남겨준 재산 이야기를 했는데 새아내가 그건 나중에 현태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한 푼도 건들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들에게도 어렵게 전처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것밖에 없어서 사과를 수백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만에 강해졌고 밝아졌어요. 엄마, 떡볶이 해줘. 현태야, 떡볶이는 어제 먹었잖아. 오늘은 밥 먹자. 싫어, 떡볶이 해줘. 오늘 밥 먹으면 이따 놀이터 가서 그네 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떡볶이 먹고 집에서 공부나 시켜야겠다. 알았어, 밥 먹을게. 치사하긴. 엄마는 협상의 달인이라니까. 그걸 이제 알았니? 엄마처럼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가 똑똑하니까 현태 같은 예쁜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한 거잖아. 알아? 내가 매력이 넘치긴 하지. 그런데 엄마,
나 동생은 언제 낳아줄 거야? 뭐야?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엄마, 당연하지. 아빠랑 결혼했으면 동생 낳아줘야지. 빨리 낳아줘.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냈고 아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여동생도 생겼답니다. 지금 네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의 답답하고 바보처럼 지내던 결혼 생활부터 옆집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아내의 불륜, 이혼과 새로운 사랑까지 재밌게 적어봤네요.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딸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